혹시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임에도 잘 모르는 복잡한 절차나 기준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잔뜩 나오고 서류를 다 준비해도 심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계속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일도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새로운 움직임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는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간단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도입 단계지만 더 확대되면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챗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정보 채널 걱정마 엄빠에서 출간한 만큼 더욱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1월 14일부터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운영되고 있는 지원 제도들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방식이라서 스스로 자격을 알아보고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되려 정보가 부족해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놓쳐버리거나 챙겨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렵게 서류를 제출해도 최소 한 달에서 몇 달은 기다려야 하다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병환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지원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버틸지 막막한 상태라면 당연히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체감이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제도에서 정해놓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아주 엄격하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형편이 몹시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규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 중인 분들조차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일을 줄이거나 신고되지 않은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더 큰 곤란에 빠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연 2억 원이 넘고 자산 격차는 15억 원 이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 이러한 격차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결국 지금의 제도를 조금씩 손보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양극화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몇몇 지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디딤돌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파주와 화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씩 형태와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복잡한 선별 기준과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벗어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더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관심을 받는 이슈라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딤돌 소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에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선보였는데 이 사업의 명칭이 바뀐 게 바로 디딤돌 소득입니다. 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는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85% 수준이 200만 원이고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00만 원 중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가구의 월 소득 총합은 기존 100만 원에 디딤돌 소득 50만 원을 더해 15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에서 소득이 있는 쪽이 최종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소득공제 50%라는 개념이 있는데 디딤돌 소득은 조금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총소득이 커진다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지요. 현재 제도와 달리 이 사람이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일을 안 하는 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 여부 판단도 상대적으로 간편한 편이라서 지금보다는 자격 기준을 이해하기 쉽고 행정 절차가 간소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파주와 화성에서 주도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기본사유라는 말은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사회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거나 의료, 교육,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자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즉 기초적인 삶의 토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골고루 지원해서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감과 소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가깝지만 기본사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일상 전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보장받는다는 개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사회는 소득과 재산을 선별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디딤돌 소득과도 구분됩니다. 파주시나 화성시처럼 이를 지도하는 지자체들은 특정 계층만 선정해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낙인감이나 복잡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전 구성원에게 고르게 베풀자는 방향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사회적 박탈감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을 갖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파주의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조금씩 실험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올 초에 아예 기본사회 전담팀을 만들며 본격적인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전 세대에게 긴급 에너지 생활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하거나 명절을 앞두고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회복지원금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화폐를 활용해 특정 분야 정책을 추진하고 중고등학교 통합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게 하는 등 기본교통 영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도 기본사회와 관련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 올해 특례시가 되었고 그에 발맞춰 소득과 금융, 주거, 교통, 의료 등 일상생활의 핵심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월급제와 기본소득, 소상공인을 돕는 금융지원,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그리고 기본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시에서 보유한 넓은 부지를 새롭게 개발해 언젠가는 모든 화성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디딤돌 소득과 기본사회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은 재원 마련이나 법적 근거,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분명 새로운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등으로 인해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테니까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신할 만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디딤돌 소득과 기본사회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방안이 더 발전한다면 지금보다 간소하고 폭 넓은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각각 실험 단계에 있지만 혹시나 지금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관련 지역의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나 지원제도와 관련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